안녕하세요. 이병조 FP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관을 활용한 계약받는 증권 RP, 증권 분석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해서 우리 FP님들 상담을 이제 하시게 될 때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품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의 시야보다는 다양한 시야에서 그리고 약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보험 분석을 하고 증권 분석을 하고 고객들한테 한번 정확하고 신뢰도를 받을 수 있게끔 상담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강의예요. 뒤에서 보실 이제 상품들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제가 약관을 근거로 정확하게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걸 FP님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님한테도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요거 사용법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선생님이 직접 판단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조금 업셀링하고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소개가 나오게끔 상담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예요. 자, 모든 상품은 회사마다 약관과 상품 설명서가 다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는 게 100% 정확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들이 원하는 보험은 대체 어떤 보험일까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시고 영업을 하시면서 하셨던 증권 분석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계약이 잘 나오고 소개가 잘 나오고 이 포인트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객이 계약을 진짜 잘하던가요? 그리고 소개도 잘 나오던가요?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고객이 나한테 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맨날 와서 이 보험 좋은 거야, 이 보험 다 돼 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명확한 근거로 해서 고객한테 진짜 도움을 주고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저번에 질병 메디컬 시작에 이제 그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사님, 우리 보험 설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팀장님, 지점장님 이렇게 호칭이 바뀌실 거고 분명히 가족 계약이 무조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인터넷에 보험 시장에서의 뜨거운 감자예요. CI 종신보험, 종신보험. 인터넷에 조금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CI 보험과 갱신형 보험이 쓰레기가 맞나요? CI 보험이고 와, 갱신형에다가 미치겠네. 종신보험입니다. CI 보험이랑 갱신형 보험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보험이라고 빨리 해지하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종신보험 환급 가능한가요? 진짜 회생 불가능한 쓰레기 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말만 들어도 너무 아쉬워요. 자, CI 보험, 종신보험이라서 무조건 나쁜 보험이지 이제 앞으로 약관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CI 보험, 요거는 2004년 계약이네요. CI 보험의 정의는 뭐냐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3천만 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CI 보험금이라 되어 있죠. 중대한 화상, 중대한 부식, 중대한 수술, 그리고 중대한 질병 진단 받았을 때 보험금을 80% 또는 50%를 선지급을 하는 이런 보험을 CI 보험이라고 하죠. 자, 요 중에서 사실상 중대한 수술이랑 이런 거 이제 화상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급률이 많이 낮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대한 질병 중에서도 우리는 중대한 암만 한번 훑어볼 거예요. 중대한 암이라고 하면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암을 중대한 암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중대한 암 중에서는요, 악성 흑색종 중에서도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를 얘기를 한대요. 이건 제외를 한대요. 자, 1.5mm 이거 중요한가요? 1.6mm 되면 보험금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안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1.5mm 이상 침범하면 보험금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초기 전립선암, 전립샘암은 전립선암이죠. 전립선암 중에서도 초기 전립선암만 안 나간대요. 자, 그러면 전립선암 중에서 2기, 3기, 4기는 보험금이 나가나요? 나가나요? 나갑니다.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판매하는 것들은 뭐 갑상선암도 안 되고 뭐 피부암도 안 되고 초기 백혈병 이런 거 전부 다 안 되잖아요. 자,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은요 2,000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중대한 질병에서 제외하는 몇 가지, 13가지, 14가지, 15가지의 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중대한 암으로 보험금이 2,400만 원, 80%, 50%가 나가는 거예요. 자, 유방암 나가나요? 대장암은요? 췌장암은? 나갑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중대한 암으로 보험금이 나가는 것이니 무조건 나쁘기보단 선생님 약관에서 여기에 있는 저 암을 빼고는 모든 게 다 나갑니다 라고 안내해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보험에서 이 중대한 암만 볼 게 아니고 자, 요걸 한번 같이 봐주셔야 돼요. 수술비 특약이죠. 그리고 1,3종 특약이네요. 그죠? FP님들 중에서도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자, 1,3종 특약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1,3종 수술비에서 2종 수술비는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시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설계사님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고객한테 전문가스럽게 다가가 보자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표는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1, 5종 수술비 분류표고요. 이 1, 3종 수술비는 사라진 지 좀 오래되었죠. 옛날에 판매했던 1, 3종 수술비를 얘기를 하는데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자, 1호종 수술비에 보게 되면은 근고리 수술, 뼈를 긁어오든 뼈 수술을 하 뼈에 뭔가 심을 박던 요걸로 보험금이 나가는데 여기에 치은, 지근, 치조골, 임플란트 등은 제외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죠. 여기 보면 임플란트, 치은, 지근 요런 임플란트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요래서 보험금이 골 이식술, 임플란트를 했다고 모험이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나사 형태로 식립을 하는 게 임플란트예요. 근데 이 식립을 하게 나사처럼 돌려서 이제 꽂아주려면은 버텨줘야 될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이제 구조상 공간이 떠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당뇨 같은 질병 때문에 잇몸이 약해서 버텨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렛대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치조 골 이식술이에요. 그래서 이 골 이식 수술로 분쟁해서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2종 수술비는 임플란트 하셔도 나갑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1호종 수술비에서는 임플란트 제외라는 문구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1, 3종 수술비에서는 치조 골 이식 수술로 분쟁을 해서 보험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2종 수술비에서는 자궁 소파술도 같이 받으셔야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저 중요한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회사의 제2치료비 특약에는 자, 이런 게 있어요. 통원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특정 상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특정 상병을 원인으로 통원했을 때 보험금을 10,000원씩 주겠대요. 자, 그러면 특정 상병 분류표를 한번 볼까요? 콜레라? 장티푸스? 아유, 이런 거는 보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 게 요겁니다. S00에서 Y98이죠. 자, 이 특정 상병 통원이 언제 나가는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낙상사고, 아니면 어디에서 떨어지는 사고, 칼에 베이는 거, 송곳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는 거, 해파리의 쏘여도 나가고 벌의 쏘여도 나가고, 이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파리는 휴가철, 벌에 쏘이는 거는 추석이나 설날 그 성묘할 때 많이 발생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기에 물려도 보험금이 나가고, 고데기를 잡아서 손이 화상을 입어도 보험금이 나가고, 뜨거운 물에 뒤어도 보험금이 나가고, 이걸로 병원 한 번만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면은 10,000원씩 계속 나가요. 근데 이게 가지수로 따지잖아요. 제가 분류표를 한번 봤는데 2,000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없으니 약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냥 상해로 통원하시게 되면 웬만한 건 보험금이 다 나갈 겁니다 라고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 특약을 어떤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까요? 실손의료비 아시죠? 실비를 0908 표준화 이후부터 2015년 8월까지 실비 가입하신 분들한테 요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건
두 번째 차시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대. 그래서 요 특약도 같이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제휴치료비 특약에는 요런 특약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골절치료비, 제의를 직접 원인으로 골절되면은 하실 때마다 30만 원씩 주겠대요. 자, 골절 분류표는 다 동의를 하죠. 자, 근데 특이사항 하나 발견하셨나요? 여기에는 요런 문구가 없어요.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죠. 치아파절은 치아가 깨지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다. 이거는 치아파절 코드 받으면 보험금이 나간다라는 얘기인가요? 나간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요거는 S02.9부터 시작해서 치아파절 코드 보험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금이 30만 원씩 지급이 되는 보험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고 하나 더 체크해 줘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요 특약입니다. 하시게 되면 얼마씩 나가죠? 100만 원이에요. 자, 요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밥 먹다가 치아가 깨지고 나서 신경치료를 했어. 그리고 또는 밥 먹다가 이 치아가 깨져서 임플란트를 했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치아파절이 되고 나서, 치아파절이 정확하게 제거든요. 치아파절 되고 나서 신경치료를 하는 거예요. 신경치료는요, 수술의 분류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치수절제술이라는 정식 수술이에요. 근관수술이라고 하죠. 그 신경치료하면 요거 같이 챙겨줘야 돼요. 자, 근데 그게 뿐만 아니라 신경치료가 아니고 이번엔 임플란트를 박아버렸네. 그러면은 요건 수술비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이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식립을 했는데 치조골 이식술까지 동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에서는요. 자, 첫 번째, 재수술비 100만 원. 두 번째, 골절 진단비 30만 원. 플러스 아까 앞쪽에 1, 3종 수술비 2종에 50만 원 있었죠? 요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합산 180만 원이에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보험인데 인터넷 검색하거나 TV만 열어보면 CI 종신보험이 이 죽일 놈의 보험이라고 해서 다 해지해야 된대요. 진짜 그런가요? 뭐 선생님이 해지하시던 안 하시던 그건 선생님 선택이신데 저는 해지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처럼 좋은 보험을 백날 가입을 하는 것보다 내 담당자가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 선생님들이 받아가시는 보험금이 많이 틀려지실 겁니다. 왜냐? 선생님, 요 내용 공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짚어주시는 거예요. FP님들도 지금 새롭게 안 사실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자, 여성생활건강특약. 여기에는 이런 특약이 있습니다. 부인과 질환 수술비, 수술 1회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특약인데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체크해줘야 되는 특약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N60 코드. 요거 뭔지 아시죠? 그렇죠. 유방의 섬유선종 때문에 만모톰 하시는 분들이 이 코드가 나와요. 만모톰 시술, 만모톰 수술이라고 한 1년 전에 엄청나게 핫했었죠. 그 수술하게 되면 하실 때마다 50만 원씩 챙겨주셔야 됩니다. 부인과 질환 수술비 특약에서. 자, 근데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봐주셔야 되는 게 N80 자궁내막증 코드가 있어요. 자궁내막증이라는 질병은 뭐냐면 자꾸 자궁벽이 두꺼워져요. 근데 그게 그 사이에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면서 부정출혈이나 아니면 생리불순 아니면 월경통 이런 게 심해지는 질병이죠. 그래서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수술은 소파 수술이라고 해서 자궁벽을 이렇게 긁어내주는 수술을 하시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임신이라든지 출산 계획이 없으신 고객님인데 자궁내막 증식증이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자궁 적출술을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때 같이 수술하시게 되면 챙겨주셔야 돼요. 수술비. 아시겠죠? 자, 근데 끝이 아니고 하나를 더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걸 봐주셔야 돼요. 양성신생물, 양성종양, D코드네.
자, 근데 혹시 건강검진 하다가 대장용종 뗐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장용종 떼면은 대부분 많은 확률로 D12, D13 코드를도 받으시게 될 텐데 요때 포함이 되어 있죠. 결장에 용종 떼셔도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자, 특약 이름은 뭐냐면 부인과 질병 수술비예요. 부인과 질병은 유방이나 자궁 쪽을 얘기를 하는데 요걸로 인해서 요 자궁이나 유방으로만 보험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용종도 같이 떼면 보험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양성신생물 진단받아서 그 코드가 D37 코드거든요. 요것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 이름은 부인과 질병 수술비네. 수술비가 50만 원이네 해서 요것만 챙겨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분류표를 통해서 대장용종 뗐을 때도 보험금을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마지막 요 특약에서는 요런 특약이 있어요. 주요 성인병 수술비 수술 1회당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성인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요걸 우리는 한번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갑상선의 장애 200부터 207을 얘기를 합니다. 갑상선의 기능 장애는 뭐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비대증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204 코드 요거는 갑상선의 결절을 얘기를 해요. 갑상선 결절 때문에 갑상선 결절, 무록떼냈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다 절단절개를 통해서 해당 결절을 다 떼내었지만 요새는 고주파 열출로 해당 부위를 태워버리는 시술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런 시술을 하면은 얼마 나가죠? 그렇죠. 3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1,3종도 같이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인병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전부 다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요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요런 것뿐만 아니라 갑상선 장애도 성인병 분류표에 들어가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보험증권을 가지고 가입하고 계신 이제 고객을 만나거나 비슷한 보험증권을 가입하신 분을 딱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실제로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TV만 틀면 CI정신보험 좋다고 하던가요? 나쁘다고 하던가요? 제가 선생님의 보험 사용법을 지금부터 설명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이 좋은지 나쁜지는 선생님께서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내용을 차차차차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FP님들조차도 새롭게 듣는 내용들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자, FP님들도 처음 듣는데 고객님께서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님의 갑상선 진단비는 일반암에 포함되기 때문에 몇 천만 원씩 나가는 진단비였고요. 대장용종 떼시면 얼마 나왔죠? 갑상선 결절 떼시면 얼마 나가셨죠? 임플란트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우리 FP님들 지금 보신 CI정신보험이 나쁜가요? 아니면 좋은가요? 이거를 판단을 고객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무조건 보험을 해지시켜로 드는 것보다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보험을 만났으면 저는 부족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업세일링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족의 보장 문서도 정확하게 한번 봐달라고 궁금하다고 소개가 나왔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CI정신보험에서 다뤄봤어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뭐냐면 증권 분석을 하면서 이번 종신보험 약관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고객님들과 상담하면은 고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팀장님, 요거 조금 더 넣을 수 있어요? 이 특약 좋네요. 저 넣고 싶어요. 요런 특약들이 있거든요. 요런 걸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상담은 실제로 고객님들의 증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실사례로 보면서 정확하게 약관을 근거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에 첫 번째 시간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두 번째 시간에서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